6이 아니다. 22, 3?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쯤 쳐라. 그때 여기 있잖아. 28, 9, 30이네. 그죠? 18, 9, 32 마지막 주네. 선생님이 시험 대비 이제 계획표를 짜고 있는데 날짜가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이번에요. 이번에 그 뭐지? 자, 대학을 늦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응. 대학 일찍 간 학교들은 전에 치는 학교들도 많던데 응. 근데 제일 많이 칠 때가 너가 학교 칠 때야. 응. 일찍 치는 학교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 너희 학교보다 더 늦게 치는 학교도 있는데요. 진짜요? 응. 언제 치는 그래, 늦게 치는 학교가 10월 18일. 그러니까 빨리 치는 애가 22일이니까 거의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세 명은 다 10월 5일 날 시험을 치는 걸로? 아니다. 정화가 좀 일찍 친다. 정화 22일에 친다. 아 맞네. 동현이가 빨리 치는구나. 동현이는 일찍 치니까 우리 시험 대비 시작한 날짜 얘기해줬지 않냐? 우리 주말반은 9월 2일부터야. 그러면 동현이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동현이 따로 있잖아. 국가가 좀 더 하자. 딴 애들은 이렇게 끝나니까 동현이는 22일날 치고 늦게 치는 애들이 10월 우리 정상 복귀가 10월 12일부터거든. 그러면 거의 22일날 치면 2주 정도 쉰단 말이야. 시험 끝나고. 동현이는 일찍 시험 대비를 하고 시험 끝나고 좀 쉬었다가 한 일주일 쉬었다가 딴 애들 정상 수업 할 때가 아니라 더 일찍 복귀를 하자 그러면. 그럼 되잖아. 맞지? 그리고 수업을 따로 하는 거야. 시험 끝난 애들 수업, 시험 안 끝난 애들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시험 끝난 애들 수업을 하고 안 끝난 애들은 코칭생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맞죠? 그 타임만. 민기가 또좀 후이 죽어 있죠? 왜? 잠이 와서 그래? 그럼 뭐 배가 고파서 그래? 그럼 뭐 읽어봐. 응? 그래. 아,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거 가지고 이게 힘들어하면 안 돼. 응?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게 당연한데 시험 대비까지 아직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만 뭐 이렇게 잘 계획 짜면 안 되겠나? 맞죠? 우리 힘든 게 다 있어요. 고등학생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떠올려보면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선생님 딴에는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있으면 선생님, 형님이 그때 내가 또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고3 형 때문에 모든 관심이 형한테 다 이렇게 집중이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뭐랄까 관심 받기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그게 좀 불만이었지 뭐 불만이었다. 그리고 또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생각 중간이었단 말이야.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있지만
선생님은 여동생한테 또 몸이 아팠어요. 그 시절에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여동생은 아파서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형은 고3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그 별일 없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랬던 것 같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또 뭔가 좀 고민거리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친구들 간의 관계 그죠? 선생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인기 많았거든요. 남고였죠. 남고에도 인기 많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고 또 뭐랄까 좀 약간 인싸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활동하고 막 동아리도 열심히 활동하고 되게 좀 적극적이었어요. 집에서 약간 좀 무관심을 학교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성적 같은 경우에 고민은 선생님 목표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딱 경대만 가자 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요. 이때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성적에서는. 근데 좀 욕심이 더 컸었어야죠. 맞지?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그 정도만 딱 유지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그게 좀 후회가 좀 되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성 친구와의 관계 그때 고민 많잖아. 그쵸?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돈 문제 이런 거는 고민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친구 관계, 이성 친구 관계, 또 뭐 앞으로 대학교 진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다 추억이 돼요. 너희는 아직까지 모를 수 있지만 잘 이렇게 뭐랄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알겠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약간 본인 스스로 뭐랄까 자신감을 잃을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본인하고의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응원하겠다는 거야. 그 공부가 좀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면 돼. 알았죠? 그리고 또 민수는 오늘 보면 어제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됐죠? 네. 좋아요. 동현이도 괜찮은 척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돼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 선생님하고 접선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월간 테스트 다음 주 일요일에 치기로 했죠? 월간 테스트는 다음 주에 칩니다. 접선 안 들어가요. 이거는 올 때 안 들어갑니다. 미리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을 크게 보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그럼 너희가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도함수를 잘 해야겠지? 근데 도함수가 근데 사실 개념으로만 따지면 크게 없었지 않아요? 미분계수 하나, 도함수 하나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약간 다 응용, 활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한테 중요한 걸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거. 문제풀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개념이 잘 잡혀있으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접선인데 활용이 원래 몇 개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입니다. 접선.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도함수 활용입니다. 근데 접선부터는 아직은 괜찮아요. 한 뒤에 2부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하는데 접선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괜찮은가 하면 배웠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접선도 뭐야 얘들아? 직선이죠? 직선이야. 그럼 너희가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좀 모르는 애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줄게요. 알아서 한번 더 듣는 걸로.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고1 내용인데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뭐야? 한 점을 지날 때야. 한 점 x1, y1 기울기는 m일 때.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쓰죠. y 마이너스 y1은 맞아? mx 마이너스 x1 되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할 수 있겠네? 그럼 요 놈하고 위에 거 접선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자 이제 접선에서 얘기해 볼까? 그러면 자 접선에서는 접점이 주어져요. 한정 대신에 접점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점은 보통 x1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x1 하지 말고 알파라고 할게요. 문자만 바꿀게. 우리 책에 있는 표현들을 해볼게요. 접점은 알파, f 알파라고 쓰자고. 그러니까 x1 자리에 알파 넣으면 돼요. y1 자리에 f 알파 넣고. 민기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 가지고 기울기를 내가 찾아야 돼요. 이제는요. 기울기가 따로 안 나와요. 기울기가 뭘까요? 이제 이 내용이야. 기울기는 미분 계수가 된다. 맞습니까? 알파에서 말이야. 그러면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f 알파는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선하고 똑같지? 얘만 찾아낸 거예요. 미분해가지고요. 어렵나? 쉽나? 좋아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 책에 있는 거야. 107쪽입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107쪽. 문제를 읽어볼게. fx와 직선이 접한다고 했잖아. 이 말은 뭐야? 지금 직선이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그 직선 찾는 걸 배웠는데 그럼 우리는 더 쉬워진 거지. 자, 그리고 2,3에서 접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 볼래요? 5, 7, 8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그 위에 첫째 줄만 읽고 말이에요. 첫째 줄만 읽고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f 프라임 2가 얼마라는 거야? 다 같이 읽을까? 1 맞아? 여러분 1 맞나? 왜 1이지? 그 앞에 있잖아. x 더하기 1이 있잖아요. x 더하기라 해서 x 앞에 1이 있는 거잖아. 그게 여기 기울기니까.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인데 얘가 프라임이니까. 따라서 답을 밑에 걸 구하면 되는데 밑에 거 어제도 배웠죠? 우리 밑에 있는 글씨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둘이 빼면 2h가 되니까 2f 프라임 2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2 곱하기 1을 묻는 거예요.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넘어갈게.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가보자고. 오른쪽 581 바로 풉니다. 생각하고요. 자, 너희 푸는 시간 조금 이따가 줄게. 아직은 얘를 자꾸 들려고 하는 겁니다. 581번을 보면 그래프 위에서의 점에서의 여기 어디에 줄을 쳐야겠냐? 접선의 기울기에 줄 치는 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또다시 f 프라임 뭐예요? 여기서 항상 x좌표를 넣어야 돼. x좌표. f 프라임 a죠. f 프라임 a는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FA는 B가 되겠지. 이 말은 이해돼? A, B는 원래 함수에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A 넣으면 B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걸 연립하면 되는데 먼저 미분을 해야겠지? 자, 우리 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2x-5지. 얘한테 A 넣으면 되니까 2a-5가 3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A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3이다. 3 아니다. 4다. 맞죠? A가 4다. 그럼 4를 다시 원래 함수 FA 넣어보면 FA는 뭐냐면
a를 원래 함수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a를 4로 넣으면 되니까 4의 제곱 5 곱하기 4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도현이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16에서 19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가 얘인 거야. a가 얘고 그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이죠. 됐나? 여러분 넘어갈까요? 계속 넘어갑니다. 590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똑같은 로드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얘를 연습했던 거고 이제 590번에서 좀 일반적인 590번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미리 미분 해놔야 돼요. y 함수를 보면 프라임을 해보세요. 3x 제곱 12x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럼 얘한테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이 공식 넣어보면 자 봐봐 y 마이너스 f1이잖아요. 근데 f1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 3으로 했죠. 3 자체가 y좌표니까 바로 3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미분하는 식에 누구 넣어야 돼요? 1 넣어야 되죠? 이게 f' 1인 거야. 얘한테 1 넣으면요. 그럼 1 넣으면 4가 되죠. 그리고 다시 x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된다 이거예요. 뭐 잘 알아듣고 있네? 끝. 얘가 m이에요.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5, 1번 됩니다. 너희도 이제 연습을 해보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바로 밑에 거. 자, 591번을 너희가 풀 겁니다. 591번. 어. n이죠. 기울기요. 그렇지. 얘가 F'이잖아. 얘한테 1 넣은 거예요. 맞아. 해보세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y 함수 전개하고 유예되고 맞죠? 아니면 꼼비부 써도 되고. 답이 나오면 체크해 볼래? 내가 같이 하나에다가 봐줄게요. 맞아요? 정답. 잘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는 애들은 밑에 거 더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591번이 일단 맞아야지 다음 문제 풀 때도 안 틀리겠지? 수의 활용이 크게 세 개 나오거든. 3개. 그 중에 여기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접선. 이 끝나면 동현 이제 뭐야? 적분죠.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수트야. 자, 답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검사를 해보자. 미분이 근데 왜 얘기했지? 곱미분 써야 되잖아요. 곱의 미분. 곱하고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너 얘만 미분한 것 같은데? 야 미분하고 그냥 곱하고 있잖아. 왜? 그 다음 플러스 하고. 곱의 미분법 그거 배운 거 배웠어요. 맞지? 그리고 실수한 부분 찾으면 돼요.
그래 쭉 풀어보자. 빨리 푸는 애들은. 이거 찾고 있어. 음. 공식 보면서 하는데 공식 거기 앞에 내가 찾아줄 거 어디 있는지 옴리분이라고 왜 있잖아요. 옴리분이라고 뒤쪽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거 내야지. 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빨리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수투가 재밌냐, 학교가 재밌냐? 수투가 재밌어요? 보통 거꾸로 오는데 수투가 재밌구나. 우리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수투인데. 자, 여기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그거 전개 안 해도 돼. 거기 있는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럴 거 아니? 프라임 시계. 그런 시간 아끼면 되잖아요. 조금씩 암산도 하고. 기울기가 왜 없지? 또 여기다가 2넣은 거 아니야? 얘한테 2넣으면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계산 정확하게 해야 돼. 그치?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했나요? 끝까지 해봐. 그럼 자, P 빼기 더하는 거예요. 정답. 다 맞아요. 어렵지 않잖아. 배운 대로 하면은 풀려. 그러니까 안 까먹게끔, 그치?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풀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다 했죠?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 오늘 접선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얘들아 미리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접선의 개념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 기본적인 게 3개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기본적인 게 3개 있고 약간 변형, 응용되는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가닥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살짝씩 좀 뭐랄까 조금 뭐 이렇게 좀 변경된다고 보시면 돼요. 1번 공식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요. 외울 수 있겠나? 이 뭐 길지 않잖아요. 영어 단어도 외우는데 영어 단어 일주일에 막 몇백 개씩 외우잖아요. 수학 공식 몇 개 없다 거든요. 그 정도 외워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설명은 듣고 그냥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공식은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일단 이 공식 y-f알파는 f' 알파 x 빼기 a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 이렇게 딱 외워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첫 번째가 완벽하게 됐다. 너희가 스스로 봤을 때 뭐 지금 완벽히 안 될 수도 있어 아직은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복습할 때 이거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면 1번이 지금 개념이 접점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접점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야. 그럼 너희가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접점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접점이 없다? 그럼 찾자는 거지 그냥.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거냐를 이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접점 대신에 딴 게 있다는 거야. 딴 거. 그 딴 게 뭘까요? 기울기야.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접선의 교육이야. 그러면 이런 거지.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거 있잖아. 얘 가지고 얘 찾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 가지고 얘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울기 F 프라임 말이야. F 프라임 알파가 M 이렇게 M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인 거야. 그럼 너희가 M이 나오면 우리의 해법은 뭐라고? 다시 접점을 찾으면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를 찾는 거예요. 그죠? X좌표 알파를 찾는다. 이게 목적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거든요. 찾아서 말이야. 이해돼? 근데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요. 이걸 이용해서 찾는다가 끝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념을 얘들아 풍부하게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하는 거야. 오케이? 연결하는 거야. 내가 앞에 거 배웠던 거랑 무슨 관계냐는 거. 따로따로 가는 거야. 됐나? 끝난 거야. 그럼 연습을 해볼까? 자, 봅시다. 600 쌤이 지금 아까 몇 번까지 했냐? 유형 3번까지 했죠? 이제 우리 유형 4번은 일단 쌤이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 응용된 거라서 좀 이따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넘어가는 것 뿐이야. 유형 5번도 지금은 넘어가는 것 뿐이야. 이따가 다시 풀어볼게요, 여러분. 607번 607번을 이것도 사실 응용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죠. 언제까지 갈까요? 유형 9번까지요. 선생님 개념 짧게 얘기하는데 양 많이 넘어갔죠? 그 사이에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응용되는 이야기야. 자, 바로 유형 9번을 가는 거야. 선생님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일단 지금 넘어갑니다. 619번. 자, 619번 보시면 문제 뭐라고 했죠? 줄 쳐야겠냐? 기울기가 9다 그랬어. 나는 딱 이 개념 맞죠? m이 9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거기다 줄을 쳐놓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식을 미분해야 된다고요. 그 식이 fx니까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그걸 우리끼리 알파라고 바꿀게 그냥 x를요. 개념대로 문자는 상관없으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죠. 미분하고 x 자리에 알파 넣은 거야 선생님이. 그럼 이걸 는하고 어떻게 해야 돼? 는구라고 하면 는구 맞아? 됐나? 괜찮니? 이렇게 하고 양변 왼쪽 넘겨서 3 나눠봐요. 3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3 나눈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0을 잡는 거 아니야? 넘어왔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 너희가 뭘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나요? 왜 내가 틀었나? 그래. 봐봐. 선생님이 실수한 걸 잘 찾아야 돼 여러분. 알았죠? 이게 3이다 왠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잠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봐봐 선생님도 실수하잖아요 민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는 뭐야? 는 12가 되네요 맞죠? 자 그럼 다시 알파가 이제 나오네요. 알파가 뭐야? 한 번은 2루트 3? 또 뭐던데? 3알파 제곱 또 틀었어? 그럼 4야. 아 4야. 그래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갑니다.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죠? 야, 아까 3 나눈 거 내가 또 써먹었구나. 조금만 선생님이 좀 할게요. 좋아 갑시다. 자 그러면 다 찾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 가지고 아까 우리 접점을 찾는 거야. 알파가 2일 때 그럼 뭘 찾아야 돼?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x좌표니까 그 y좌표를 얘기해 볼래? 2를 원래식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원래식 있잖아.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에 넣으면 얼마 나와요? 선생님 하나 너희가 해봐봐. 또 실수하면 안 돼. 8 빼기 6에다 1 더하는 게 3 맞아? 얘는 y좌표 3인 거야. y좌표니까 f 알파가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여기까지 왔죠. 이게 접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로로 쓴 것 뿐이야. 세로로. 그러니까 이게 얘인 거야. 얘가
갑자기 이거요. 그럼 접점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문제에서 접점 사이 분의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맞죠? 접점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이죠.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봐요? x끼리 빼서 제곱하죠. 그러면 4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하죠. 그럼 4, 얘도 4나 4의 제곱은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6 이렇게 16, 1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고 만약에 접선 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까 저기서 다시 넣으면 돼요. 다시 넣으면 된다고. 기사님 여러분 너희가 밑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똑같은 이유인데요. 근데 너희가 찾아야 돼요. 해보세요. 620 620을 앞에 생기는 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방법은 문제에 보면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너희가 기울기를 찾을 수 있죠?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너희는 할 수 있어. 답이 나왔네 벌써? 윤기야 선생님 도와줄까? 괜찮아. 기울기 찾았나? A, B 사이의 기울기야. 문제에서 또 기울기 나와 있네. 또 친절하게 마이너스 x 더하기로 나와 있지 않니? 그치?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하는데? 저기 m 자리에 마이너스 넣으면 돼요. 저기 자리에 m 자리. 그리고 그 함수 미분함수 썼나요? 함수 요거가 fx거든요. 그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때? 여기다가 여기 미분해서 지금 A 좌표, B 좌표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건 접점이 아닙니다. P를 찾는 거예요. P가 접점이다. X는 찾았어? X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니까 그렇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다 끝났네. 이제 y좌표는 찾으면 돼. y좌표만 접점을 찾아야 돼. 접점이 뭘까? 이거야. 접점.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 접점 이해 잘 안 돼?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이 알파가 2일 때 2가 x좌표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알파로 했으니까 그럼 나도 y좌표를 구워줄까? 제가 드린다. 이게 원래 함수였으니까 이게 x야. 맞지? 그럼 알겠죠? 얘도 그러면 이거 뭘 구워줄까? p y좌표? p x좌표는 찾았나? 2분이래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여기 넣으면 되죠. 원래 함수. 유면식이 아니라 원래 함수 넣어서 와야 나왔죠. 거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게 y좌표죠. 그럼 p x좌표 어디다 찾으면 다시 한번 넣어볼까? a는 기울이니까 마이너스 1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더할 필요 없어. 이 함수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여기도 일단 하고 풀이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나와 있다. 여기 보면 어디냐면 이거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야? 기울기 마이너스 1 찾았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옮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알파 잡아주면 이것이 마이너스 그럼 알파는 이거냐? 이거 찾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접점에 저기 방정 접점 맞지? 노란색깔 박스 저 넣을 건데 뭐야 108을 찾아야 될 거야. 이게 여기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3 나오죠. 그럼 접점이 다 나오면 균이 나왔고 공식 넣어볼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균이 마이너스 2로 x 빼기 2. 이거 정리하는 게 이거. 여기까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3 되겠네요. 정답은 이거다. 정답 1번 나옵니다 여러분. 620번에 정답 1번입니다. 근데 너희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럼 얘들 잠깐 봐봐. 선생님이 이제 1번, 2번까지 설명했으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맞지? 그러면 2번도 이제 얘한테 이제 이렇게 알파 찾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공식에다가. 근데 1번 할 때 너희가 보면 내가 그냥 아까 선생님 너희한테 뭐 응용했다고 했잖아요. 응용요. 뭐가 응용되고 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접선이잖아요. 이게 접선이거든요. 접선이요. 이게 접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수직으로 꺾었어 만약에요.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만약에 구하래요. 문제가 응용돼가지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문제 바뀌어가지고요. 얘는 접선과 수직 말이야. 노란 색깔을 굳이 이름을 쓰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잖아요. 어디에서? 접점에서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법선이라고도 해요. 법선. 이건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법선이라고 이 용어가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위해서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 뭐만 찾으면 되지? 접점은 똑같잖아요. 지나는 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란색하고 빨간색의 차이점은 기울기만 수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와 수직일 때 특징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뭐예요?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기울기니까 이 자리가 뭐로 바뀔 것 같아요? f' 알파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이놈이 기울기 바뀌는 거야. 이 노란 색깔을 구하려면은 요거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는 이게 응용된 거야. 응용. 원래는 이게 기본인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 이야기가 책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넘어갔잖아요. 아까 넘어갔는데 어디냐 유형 6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607번에 보면은 나와요. 제목 적혀 있지 않나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립니다. 거기에 선생님처럼 쓰여 있죠.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분의 1로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근데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직일 때 특징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굳이 안 해도 돼요. 노란색만 외우면 되죠. 알겠습니까? 외우는 건 최소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문제 막 유형별로 막 풀다 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막 이런 막 나와요. 그런 게 다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너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고1 때 보면 우리가 점이 딱 3개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그래프 위에 좌표가 땅땅땅 3개 나오잖아. 그럼 이 세 점 이었을 때 삼각형이 나올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는 묻는 거였습니다. 알고 있으면 선생님 무슨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응용되는 거야. 근데 빨리 구하는 법이 있긴 있어. 정색에 있을 때야. 그건 야매야, 야매. 야매라는 건 선생님 제도면 나중에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았죠? 두 점 사이 거리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높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괜찮니? 그러면 너희가 문제 풀다가 많이 어렵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다시 펼쳐야 돼요.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제가 알려주면 되니까. 그런 거를 학원 다니면서 너희가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공부 자기가 혼자 찾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는. 이따가 문제 풀 때 뭐 써먹으시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 어디까지 넘어가겠니? 여러분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유형 13번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12번까지 이 이야기가 개성이야. 선생님 정말 약간 너무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가 선생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충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형 13번부터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풀어도 돼 이제. 지금은 쌤하고 개념 잡는 거야. 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울게요. 이건 안 중요한 데보다는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건 지우고 중요한 것만 적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접점도 그러니까 접점이 일단 없어. 근데 기울기도 없을 때야. 2번도 아닌 거. 그때는 딴 게 나와 있을 거야. 또 접점이 없는데 접점이 또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때는 얘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찾는다. 얘도 찾는다인데 뭘 이용할 거냐 이거야. 이번에는 곡선 밖의 점이야. 이 말 이해되나? 곡선 밖에 있단 말은 아까 우리가 접선은 말이야. 접선 이 점이 아니라 곡선 위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점이 없고 이쪽에 막 점이 있는 거 이쪽이야. 이쪽에 있는 점이 있을 때야.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접할 때 이해돼? 이 점이 주인공이야. 이건 여기서는 이 점을 지나면서 얘와 접할 때가 내가 접선을 꺼야 되지 이렇게요. 맞죠? 그럼 꺼었을 때 다시 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곡선 밖의 점이라고 하죠. 밖의 점. 보통 곡선 밖의 점을 x1, y1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일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이때는 접점을 알파로 잡고 곡선 밖의 점을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라 그냥 이때는 x, y만 잡는다는 거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인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거야 이거죠. 근데 어떻게 찾을 건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찾을 건데 이거야.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이 빨간 색깔을 접선인데 이 접선에서 접점을 모르는 채로 다시 접점을 모르는 채로 직선을 세워라. 접점을 모르는 채로 접선을 세운다. 이때 접선은 그냥 아직까지 그냥 직선의 그림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쓴다고 이 식을요. 괜찮니? 써볼까? 이렇게요. y 마이너스 y1 따라 쓰는 거죠. m x 마이너스 x1 이때 m도 그냥 m으로 쓰지 말고 모르니까 이때도 알파는 가정이야. 가정 아니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 자, 얘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잠깐 치워보자. 똑같이 쓸게 그냥. 내가 아직 안 썼죠? 혹시 썼니? 썼다가 치운 거야?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고. 원래대로 바꾸자 그냥. 원래대로 써야지 너희가 안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원래대로 써놓고 자 아까 전에 말했지 너희한테요. 직선을 일단 세웠는데 얘를 모르는 채로 자 이대 얘를 모르는 채란 말이 뭐야? 미지수야 미지수야. 얘가 뭐라고? 미지수라고. 모르는 문자야. 얘도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선생님 얘도 미지수의 미지수인데 얘가 그냥 하나의 어떤 항이 아니라 여러 개 항이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 얘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문자는 알파만 모르는 거야. 알파만. 자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그럼 알파만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전체 식은 뭐라고요? 미지수가 알파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x, y 모르죠. 이때 y에 누구 넣는다고요? y1. 여기 x 자리에 x. 얘가 x1 말고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얘는 지나잖아요. 얘는 확실히 지나는 거 안다는 거야. 이게 문제 나와 있을 거라고 숫자가. 그럼 나와 있는 거를 대입할 수 있잖아. 얘를 대입하는 거야. 어느 자리에? x1은 x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는 y1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알파가 모르면 되니까. 그럼 얘가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요. 4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방정식 푼다라고 할까요?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면 좀 쉬울 거고 너희한테 3차 방정식이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조리제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파트부터 다시 또 고등학교랑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방식 푸는 방법은 기본적인 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알파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알파 찾는 거지, 알파요. 그럼 알파 찾자 이 말입니다. 알파를 찾자. 알파를 찾아서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다시 원래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이 좀 이해가 됐는지 계속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풀어볼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얘들아, 그럼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어떤 점이 나와 있을 건데 이 점을 곡선 밖에 있다고 친절하게 얘기해 줄까요?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적점은 보통 적절 말 줍니다. 그러면 곡선 밖의 점은 나는 곡선 밖에 있다 말 안 해. 보통 어떻게 할까? 너희가 대입해 보면 돼요. 이 점을 원래 함수한테 대입을 했을 때, 원래 함수 fx한테 대입을 했을 때 fx는 여기 뭐 따로 없는 거니까 없는 식이래. 문제 안에서 말이에요. 문제 안에서 fx에 넣었을 때 성립하면 그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641번이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 y는 이 y를 선생님 fx로 잡게 이거죠. fx는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문제 좀 뭐라고 했냐? 0,3에서라고 했잖아요. 이 0,3을 여기다 넣어보라고요. y 자리에 3을 넣고 x에 0을 넣어보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으면 곡선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적점이었다면 성립했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게 이제요. 자, 그럼 얘한테 바로 넣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너희가 이게 물론 어떻게 써요? y 모른다고 아직까지요? 마지막에 대입할 거니까 y 마이너스 뭐야? 얘한테 적점을 아까 내가 똑같이 알파로 가정했잖아요. 똑같이 써야지. 여기다가 어떻게 미분 알파 3승 미분이 아니죠. 6알파 플러스 이게 F알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점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또 써줄게. 이렇게 썼다고 모른답니다. 근데 얘가 알파 넣은 거니까 내가 넣었다니까. 맞죠? 또 는 잡고요. 이 자리가 공식이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고 알파 넣어야 돼. 미분하면서 x 알파 바꿔봐. 그럼 3알파 제곱 빼기 6이죠. 그다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다시 x 빼기 알파야. 아직까지도 알파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대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3을 y 넣고 x에다가는 0을 넣으라고요. 맞아.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 접선 지나는 점이라고요. 마치 0,3에서 껐다고 했으니까 0,3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내가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상승 플러스 6알파 나 빼기 1이니까 3하고 하면 2가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대입해.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6알파죠. 그 다음 6알파 날라가죠. 그죠? 날라가고 남는 것만 적으면 이 3알파 상승 넘어가면 2알파 상승이잖아요. 2알파 상승이 마이너스이다. 그럼 알파 상승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상승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알파는 뭐죠? 얘는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선을 어떻게 여기다 넣으라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다시 원래 아까 이 함수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니까 6이죠. 이게 접점이라는 거야. 접점을 찾았지? 원래 함수에 넣으라는 거야. 원래 처음식이다. 이해돼? 자, 대입을 해보고 답을 구해볼게요. 따라서 y-6은 마이너스 야한테 넣은 게 2분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다음 따르고 있나요? 이놈 넣고 있어. 이놈을 이 미분식에다가 다시 x 플러스 1 이걸 정리하는 거.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3이 되겠네요. 맞아.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 곱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선생님하고 했는 이 과정이 세 번째가 약간 좀 길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삥 돌아서 알파를 찾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제일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문제를. 밑에 있는 문제는 해보자. 약간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 접선 2개 나오거든요. 그럼 너희가 이걸 두 번 해야 돼. 2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나오잖아요. 두 기울기라고 있거든요. 두 접선. 그럼 이 형식 2개 세워야 돼요. 그렇겠지요. 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2개 나오면 접선 2개 나오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접선 다 끝내진 않을 거야. 맨 뒤에 또 접선에서 활용이 있더라고요. 롤의 정리라고요. 저번에 근데 너희 640원 어차피 길게 꼽으니까 아무튼 좀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진행해보세요. 알파가 2개 나오고 계산이 좀 복잡할 거야.
정리 잘 해주시고요. 알파가 뭐뭐 나오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이 알파죠, 이 알파. 미분 시간에 x 알파는 여기 알파고 t는 x가 이렇게 그래서 공식에서 아까 선생님이 저기 썼던 거랑 똑같이 저거 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4알파 써요. 4알파. 그러니까 미분하고 알파 넣으면 그리고 x 저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 넣었는데 이겁니다. 복잡하게 가도 괜찮아요. 기울기가 뭔데 미분하는 시간대 넣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기울기가 아니고 제가 뭐지 알차죠. 이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럼 아까 미분하는 시간대 넣어야 돼. 이 미분하는 시간대에 누구만 넣는 거예요? x좌표만 넣으면 돼요. 3번. 그게 첫 번째 기울기인 거예요. 만약에 입술의 기울기한 게 아니야 지금요. 안 돼, 안 돼. 아, 이렇게 했다고? 아,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맞아요. 바로 하는 게 더 빨리 받기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돼요. 그런 게 응용이죠. 응용 잘했어요.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다 똑같을 거예요. 답 5번 아니야. 아까 답이 몇 번이었지? 1번 나와야 돼. 642번 답이 1번인데 끝까지 봐야 돼요. 됐나요? 아, 되겠다. 그죠? 자, 선생님 답안 나온다 할 텐데 일단 알파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시니까요. 자, 그럼 이게 6이고 20이고 붙잡아요. 4요. 그럼 한 번 더 이 나눠볼까요? 많이 쓰고요. 이게 맞는지 검사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보자. 양배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 많이 쓰면요 플러스 3이요. 자, 이걸 무슨 해보자. 무슨 해라. 무슨 해라. 것 같은데 효과를 무슨 3, 1 안 된다. 그럼 잘못했다. 일단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냥 보자. 어디 잡느냐 보자, 선생님. 그런 애들은 땅 하나 풀고 있으세요? 자, 선생님 좀 검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요프를 쓰는 거죠. 써주고, 2분씩 잘했고, 대입이 y한테 3고, x한테 마이너스 0입니다. 그래요. 다음 거 그냥 정리잖아요. 4 빼기, 여기서, 괜찮네요. 앞을 쳐주고, 빼기 4할까? 정리한 거, 여기서 이거 정리한 거 4 알파 더하기 이렇게 반도한 거 4 알파 제곱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더 아닌데 이거 한번 찾아봐. 선생님 찾고 있을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네, 찾았어요. 여기는 4 보시고 빼기 3 이거 맞네. 넘어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4 다 왔는데? 그렇죠. 써볼게요.
안 되죠. 틀 것 같은데? 다시 볼게. 3, 1. 안 되네. 틀리면 안 되죠. 주의. 선생님이 이게 맞다면 답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죠? 인수는 안 되더라도. 약간 단어를 좀 써볼게요. 이 알파를 이 알파 1, 알파 2가 합치다 보면 모른 채 맞아요. 큰거 계산을 쓸 수 있거든요. 아까 미분 형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4 x 더하기 3이었죠. 여기다 한 번 내놓고 한 번 내놓으면 기울이죠. 기울이. 이게 지금 기울이고요. 첫 번째 기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이. 줄 곱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걸 줄 곱해볼게요. 맞다는 답이 나와야 돼. 이 16 알파고 알파 끼고 이렇게 하면 12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똑같은 부분이 우리 근거 그냥 써있잖아요. 그래서 두분이 뽑이잖아요. 이거부터 반대. 이게 1 되겠죠. 16 2고 이건 둘이 합이죠. 그러면 나이 3분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걸로 답이 나오죠. 16 3 4 답이 나오죠. 이게 맞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이 수준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큰 거 써서 답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다. 어디 되죠? 그러면 했는 시간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아예 풀어줄게요. 그럼 나중에 내가 묻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예 처음 해볼게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있죠. y 마이너스 야한테 알파 넣어주시.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넣어주시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다음 미분의 분식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3 x 마이너스 알파 이거죠.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4는 y 넘겨보죠. x한테 마이너스 6까지 했어요. 됐죠? 자, 그 정도에서 좀 빨리 볼게요. 또 플러스 바뀌죠? 이 알파죠.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 4에다가 빼기는 3이죠. 일단 3 빼어보면 자, 그 다음 정리. 이거 이렇게 하면 4알파 이렇게 하면 또 4알파 적이죠. 이거 뒤로 가죠. 이렇게 가죠. 뒤에 먼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먼저 하면 마이너스 3알파 빼기 3까지도 나오겠죠. 이거 한쪽 다 놀아주고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해하면 좋고요. 4알파 이렇게 치아 원래 여기서는 날라가서 이렇게요. 이렇게 4알파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3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나와요. 자, 이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무슨 되죠.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이걸 여기 나오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6 더하기 맞아? 12 더하기 3은 15죠. 1 넣었습니다. 곱하면 답은 계산식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적었구나. 플러스 여기서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무시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걱정이 그렇지. 이거 실수죠. 그래. 자, 정답 1번 나오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 제가 잘다가 같이 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여기서 이 파트는 약간 계산력이 좀 요구돼요.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됐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오늘 쌤하고 어디까지 나갈 생각인가 하면 원래는 다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저기까지요. 롤 정리 전까지요. 119쪽까지입니다. 119쪽까지가 오늘 쌤이 나갈 진도인데 이제 한 15분 남아가지고 남은 두 개를 너무 많이 나가나? 선생님
그래 나만 다 풀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죠? 119쪽까지 민기야. 책 잘 놓으시고요. 일단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대주 이제 주입니다. 세모를 5가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5가지 중에 이제 3개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어디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118쪽입니다. 118쪽에 있는 14번 유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15쪽에 있는 119쪽에 있는 118쪽과 9쪽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각각이 뭐냐면 응용입니다. 응용인데 좀 이름을 좀 짓자면 공통 접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개념인데 이 공통 접선을 2가지로 유형을 쪼갠 거야. 원래는 하나의 그냥 개념을 얘기하면 공통 접선인 거야. 아까는 그냥 뭐야? 하나의 함수에서 접선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너한테 그림 그릴 때 뭐 대충 이렇게 그렸잖아. 이게 fx야 만약에요. 또 하나의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간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gx가 둘이 만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이 점이 공통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을 꾸었어 만약에요. 이 접선은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이니까 공통 접선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두 개를 함께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네 번째 이야기죠. 네 번째 이야기고 5번째 이야기가 이제 119쪽 이야기예요. 119쪽 이야기는 저 그림을 내가 접선을 읽어보면 그림 좀 띄워볼게요. 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띄워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 다르죠, 우주 상황이요. 얘는 어떤 상황이야? 공통 그러니까 곡선끼리도 한 점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접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접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 근데 내가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만나고 여기는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접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접선이죠. 공통 접선입니다. 응? 하잖아. 얘한테도 얘는 접선이고 얘한테도 얘는 접선이고. 그러니까 약간 상황은 다른데 똑같이 공통 접선인 거야.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번째 이야기는 공통 접선 중에서도 공통 접점을 가질 때인 거지. 맞나? 공통 접점인 거야. 네, 5번째는 뭐겠노? 다른 접점인 거야. 다른 접점.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접점이어서 되겠다, 그죠? 같은 접점, 다른 접점. 그러면 공통 접점일 때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시험 잘 나오고요. 얘는 시험에는 좀 덜 나오지만 나온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법을 얘기해 줄게요. 해법은 이거예요. 이 좌표를 x는 알파로 잡으면 됩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여기서는 이걸 2번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알파, 한 번은 베타. 자, 쌤이 얘기하는 해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거예요. 저렇게 시작하라는 거야. 알파로 잡고 시작하세요 이거고 얘는 2개로 잡고 시작하세요 이거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선을 찾는 게 목적이야 지금요. 공통 접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 찾는 거 빨간 색깔. 자, 그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찾는 게 이게 얘를 찾아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도 알파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냥 그림만 나와 있는 상황이야. 얘가 fx, gx라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알파를 여기 넣었을 때 F알파잖아. 맞죠? 여기 넣었을 때는 G알파죠. 둘이 어떻게 있어요? 같겠죠? 이게 는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미분하고 알파 넣으면 야의 기울기잖아. 그죠? 그럼 F' 알파, G' 알파. 이 둘이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알파를 찾는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알파 찾자. 알파 찾고 나서부터는 아무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접선 세우면 됩니다. F 입장에서 세워도 되고 G 입장에서 세워도 된다. 아까 공식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찾으면 끝난다는 거죠. 찾고 접선 세운다고요. 접선 세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볼까요? 여기서는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리고 너 미리 얘기하면 여기서 알파가 만약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해도요. 한 번만 해도 알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가 여기서 만약에 두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다시 뭐 한 얘도 또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공통으로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알았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 오케이? 두 개 나오면 한 개를 결정해야 돼.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도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자, 이게 fx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하자면 자, 선생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 얘는 연립의 개념이고 얘는 옆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의 y좌표하고 베타의 여기 넣는 y좌표 다르죠? 이처럼 세울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일단 알파에서 미분 밑에 건 써볼 수 있어요. F'Alpha. 하나. 그 다음 베타에서 야의 미분은 지하한테 넣어야 되죠. 얘들이 갖다 볼 수 있죠. 하나. 이해되시나요? 프라임은 기울기니까 하나의 직선은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얘는 알파에다가 미분해서 넣고 얘는 G한테 미분해서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좌표입니다. 그럼 이해되냐고요? 얘들이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근데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같은 게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같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 분의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해됩니까? F 알파.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뭐야? 야 두 점 사이 x증가하는 거야. x증가하는 분의 야의 y증가야. y증가하면 야한테는 G 베타, 야는 F 알파니까 G 베타 빼기 F 알파. 이 세 개가 같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봐. 미지수가 몇 개지? 두 개죠. 얘는 식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이래 이렇게 두 개 묶어도 되고 앞에다 맨 뒤에 묶어도 되죠. 그렇게 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연립의 개념이 뭐예요? 옆으로 되어 있는 묶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다. 그럼 얘도 연립하면 우리가 알파 베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알파 x는 알파를 찾거나 베타 둘 중에 하나만 찾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만 찾아도 내가 만약에 알파만 찾았으면 야한테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접선이요. 베타만 찾았으면 여기다 넣으면서 접선 세워도 되겠죠. 같은 접선입니다. 공통 접선이라는 거는 하나만 찾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찾아도 되지만 일단 좀 한 개만 찾아서 접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마지막 응용인 거야. 여기까지가 다 배우면 너희가 아 접선 끝났다 이거야.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 건가 하면은 접선을 막 연습하고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접선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우리 정리라는 게 뭔지 배운 적 있죠? 앞에서도요. 언제 배웠냐? 연속 파트 할 때 우리 왜 사이값 정리라고 배웠죠? 사이값 정리처럼 접선 파트에서는 새로운 두 가지 정리가 생겨요. 연속 파트에서 정리는 두 가지 배웠어요. 그때 앞에서 사이값 정리와 최대치 정리요. 각각의 단원에서 정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접수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롤의 정리, 또 하나는 중간 말이 안 되나 편급 정리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두 가지를 해서 정리가 마지막 마무리하겠다고 다음 주에는 접선을 마무리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문제가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선생님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풀어주게 마칠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제. 자 651번 보세요. 이 파트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풀이를 쓸게요. 651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x좌표가 1인점에서 그랬죠. 얘는 지금 여기가 거꾸로 나와 있는 거야 알파가. 얘가 나와 있으면 바로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선생님이요. 자 그럼 1을 위에 첫 번째 식에 넣어보자고요. 책에 있는 문제 보면서 첫 번째 식에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에다 1 넣으세요. 그러면 p 플러스 5가 되죠. 이 둘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식을 미분하고 1 넣어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나? 미분하고 넣는 거지 지금. 3x제곱이니까 3 플러스 a. 두 번째는 그 뭐야? 2bx니까 2b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이거 연립하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 해볼까? 그럼 위에 식과 아래 식 뺍니다, 선생님이 바로요. 자, 두 개를 빼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얘들이 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a, b가 나오잖아요. 자, b는 여기서 뭐야? 6이 되겠죠? b가 6이면 얘가 11 되니까 a는 10 되겠죠. 두 개를 곱하라. 정답이 60이죠. 어렵지 않죠?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얘도 이걸 표현한 거고요. 자, 오른쪽 가서 654번인데 우리 선생님이 써놓은 이 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위에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거요. 체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654번 풀이를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얘하고 좀 약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되냐? 2x제곱 더하기 1 위의 점에서의 접점이 되잖아. 얘는 하나는 지금 접점인 거야.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생각에. 이 문제는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내가 이걸 미지수 잡았잖아요. 미지수. 근데 얘는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좀 더 쉬워진 거야, 문제가. 자, 둘 중에 아무 거를 선생님 예로 잡을게요. 책에 있는 걸 책에서 마이너스 1,3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요 집어넣으려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을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미분해.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을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넣어보라고요. 그러면 4x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바로 는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알파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집어넣는 거야. 이를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넣었다가 두 번째 식을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미분할 때는 베타를 모은 상황이에요. 그럼 베타로 쓸게요. 미분하고요. 6x제곱이니까 6 베타 제곱 마이너스 8. 현재까지 미수 두 개죠? 상관없습니다. 식 두 개니까요. 자, 는.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하지? 여기다 넣어볼까요? 아까 베타 빼기 알파인데 알파가 문제 나와 있었잖아요. 알파가 지금 현재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플러스. 바뀌죠, 이렇게요. 알파에 마이너스 넣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식 뭐야? G베타. G베타는 베타를 두 번씩 넣는 거니까 2베타 제곱. 2베타 세제곱이가 A베타. 그 다음 더하기 4. 이게 G베타고요. 이게 G베타고요. 마이너스 F 알파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y좌표 3을 넣으면 끝나죠. 이 세 개를 넣는 하면 나온다니까요. 자, 볼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식이니까 지금 놔두고 뒤에 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맨 뒤에 식을 정리해보세요. 플러스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위에 거 좀 정리하면 3이 날라가죠, 이렇게요. 보입니까? 남아있는 거는 위에 있는 얘 둘인 거예요. 얘하고 얘인 거죠. 이제부터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얘 둘이 같다, 얘 둘이 같다 할 거야. 맨 앞에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먼저 해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가 A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A는 뭐가 돼요? A는 6베타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됐지? 이걸 뒤에 식에 넣으려고 그냥요. 대입법이야. 문자 A만 모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또다시 마이너스 4는 자, 맨 뒤에 식에 넣을 거예요. 베타 플러스 1분의 2 베타 세제곱인데 A 자리에 넣을 거니까 A 자리에 이렇게 넣겠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양변에 얘 곱하면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가 되고 위에 건 정리할 겁니다. 2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6 이게 베타 하나 더 있죠, 맞죠? 베타 세제곱 그 다음 빼기 4 베타 여기까지 됐나요? 날라가 줄게요. 날라가고 남았는 것만 적어볼게. 얘 둘이 계산하면은 4 베타니까 베타 3승 1인 거죠.
따라서 베타는 1이죠. 베타는 1이잖아. 그럼 1을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네요. A는 10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나한테 있단 말 있잖아요. 얘들 좀 비산이 이건 좀 그나마 쉬운 편이고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조금만 더 선생님 말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 문제 풀다 보니까. 안 나와 있지 않더니? 그럼 너희가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돼? 이 상황인지 아닌지. 아까 선생님 확인하는 방법 뭐였겠노? 대입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654번에서 아까 마이너스 1,3 말이에요. 그놈이 첫 번째 식에 넣었을 때 성립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식에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응? 근데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넣어버리면 뭐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아무튼 어떤 식이든 너희가 약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애매할 때는 다 해봐야 돼. 선생님 말하고요. 이게 같은 접점인지 다른지 모를 때 말이야. 그럴 때는 같은 접점이라고 가정도 해보고 아니라고도 해보고 답이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가끔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않나? 가능한 모든 A 합을 구하려는 거야. 그럴 때는 모를 때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꼭 그런 게 운명이에요. 아, 나는 분명히 이걸 배웠는데 이건지 모르겠어. 그럼 둘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해서 뭔가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조건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A가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 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저번 주에 얘기했죠? 매 시간마다 수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식도 암기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죠. 또 뭐야? 응용도 해야 되죠. 오케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또 건강하게 봅시다. 화요일날 쉬는 날 너무 놀지 말고 공부 좀 하면서 막 깸방하고 너무 하지 말고 깸방 조금 하고 알겠죠 여러분? 갑시다. 좀 동현이 같은 경우는 또 소통해야 되잖아 좀 더. 동현이 주말은 빡치지만 평일날 좀 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도 좀 쉬나 생각하고 이따 또 봅시다. 또 적성을 끝냈네요. 미주야 잘 이해했어요?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이제 또 영어하러 가야죠. 국어하러요. 내가 이따 오자. 국어 시간에 졸면 안 되지. 또 강동생한테 지키면 안 돼요. 그래 민기야, 제가 화이팅!